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김정우입니다. 전 나임을 통해서 버거지수를 통한 지역 규모 예측 모델에 대해서 탐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가설, 데이터, 랜덤 포레스트, 프로시저, 컨클루전입니다. 먼저 가설입니다. 대표적 프랜차이즈 햄버거 브랜드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KFC 매장 수를 이용하여 버거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 버거 지수가 지역별 규모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지역별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KFC 매장 수를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를 통해서 수집하였고 또한 지역별 면적 및 인구수는 통계청을 통해서 수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맥도날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를 이용했는데 보시면은 카카오 지도랑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도 과천시라고 얘기를 해도 과천시 주변에 안양시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또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을 통해서 인구수 및 면적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은 데이터셋 폴더입니다. 데이터 변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도광역시, 매장수, 인구밀도 데이터셋들을 이용했고 버거지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거킹 더하기 맥도날드 더하기 KFC를 롯데리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에서 상관관계를 비교해보니 버거지수와 인구밀도 사이에 약 0.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적절한 분할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하여 반응 변수를 예측한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결합하여 생성하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로 인해 랜덤 포레스트는 단일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랜덤이라 불린 이유는 랜덤하게 의사결정 나무가 생성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으로 반응 변수의 변수 유형 상관없이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 설명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과적합 방지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치형 설명 변수를 비연속적으로 취급하여 예측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프로시저입니다. 다음은 버거 지수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입니다. 광역시, 각도별로 데이터셋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를 합친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매장수와 인구 밀동을 기준으로 조인을 돌려서 합쳤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합친 데이터별로 컨케이트네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합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리스트 노드를 통해서 매장수와 인구 밀도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읽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롤을 매개 변수화시키고 아웃포스트로 내보내주는 이런 루프를 돌리면은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셋을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파일 리더는 되게 동적인데 루프 엔드를 실행시키면은 파일 리더 또한 빨간색, 노란색, 초록불이 생기면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루프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종 조인한 결과입니다. 그룹 바이로 분류를 해보니까 분류가 잘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4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역시별 시군구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로우 스플리터에서 이 4를 또 제가 광역시 구군별로 분류한 것을 따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추린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합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토 비너를 통해서 인구 밀도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마을 규모, 인 지역 규모를 5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은 버거지수 관련 변수도 5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저는 먼저 광역시를 군구로 나누었을 때, 광역시를 군구로 나누지 않았을 때를 분리해서 위에가 분할하지 않은 거고 아래가 합친 데이터입니다. 아래가 광역시를 9군으로 나누었을 때고 위에가 9군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버거지수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버거지수 변수를 5개로 분류했을 때의 정확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햄버거 매장 수를 조사해보니까 저는 강남 지역의 매장 수 분포가 다른 지역에서 매우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롯데리아가 적고 맥도날드, 버거킹, KFC 매장 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서초구의 지가가 높은 것을 착안하여서 버거지수가 서울시 지가와도 상관관계가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거지수를 통해서 서울시 공시지가도 예측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해봤고 데이터는 서울시가 제공한 공시지가 데이터셋과 광시 구군별 데이터셋을 이용하였고 이것은 제가 공시지가 평균을 시절 엑셀로 돌려본 것입니다. 그 결과 버거지수와 공시지가는 상관관계가 0.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로스플리터에서 광역시 구군별 분류에 대해서 따로 추렸다고 했죠. 그것은 서울시 공시지가 데이터셋과 조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거지수만을 고려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돌렸고 맨 아래는 공시지가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팔트셔닝을 했고 유무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한 나머지 3개는 버거지수 변수들도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버거지수의 경우 광역시를 9군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지 않았을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정확성이 0.71에서 0.875로 9군으로 분할하지 않은 결과가 더 정확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광역시 내에서도 마을 규모의 편차가 있음을 마을 규모 혹은 지역 규모의 편차가 있음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거지수 변수를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정확도가 더 향상되었는데 이는 저는 원래 원하는 엔코딩 개념을 착안해서 생각을 했지만 이는 원하는 엔코딩 개념이 아니라 그 각 매장 수별로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확성이 향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거지수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분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상관관계가 높음을 공시지가와 서울시 그 구군별 버거지수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티셔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티셔닝을 하지 않아서 파티셔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분할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넣었냐면은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서 파티셔닝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시행착오였기 때문에 넣어준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파티셔닝을 해본 결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5개 등급으로 나눈 결과에선 정확성을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우 개수가 25개로 적음으로 이를 정확성을 유지시킨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버거지수를 통해서 마을의 규모, 인구 밀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 버거지수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를 구군으로 분류했더니 정확성이 더 떨어졌는데 이는 광역시 내에서도 인구 밀도 규모의 편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거지수 관련 변수를 분할을 학습시켰더니 정확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모든 변수가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